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0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구조, 여기부터 양도세 이제 어렵고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계산 구조. 자, 별표 3개짜리고요. 계산 구조 봅니다. 먼저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 먼저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또 쭉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 보시면, 양도세 계산은 우리 이렇게 하죠. 양도세 계산은 먼저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요. 양도하는 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자, 1억에 사는데 1억에 팔았다. 양도차익 0이죠? 양도세 낼 게 없는 거고. 1억에 사는데 7천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 양도차손 발생했죠? 양도세 안 내는 거고요.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내가 옛날에 샀던 가격, 거기다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요.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자, 장기 보유 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차익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제가 기본과정 때도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 자,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장기 그러면 되게 양도세에서 한 3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장기 보유에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이 좋은지, 아니면 단기, 되게 1년 이내를 얘기하는데, 단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은지,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에다가 파는 게 좋을지, 단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을지,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면, 우리 기둥에 있는 우리 그대, 본인 고개 돌아보는 그대, 눈 맞추신 그대. 자,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하면 돼. 장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겠어요? 단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겠어요? 예? 아니, 바로 뒤에, 우리 선생님 뒤에 있는 수강생한테 들어봤는데. 자, 장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다? 단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다? 단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다. 세수입 때문에. 굉장히 똘똘한, 표현도 아주 그냥 세법답게 세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세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단기 보유에다 파는 게 좋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샀다가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립니다. 또 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겠죠? 또 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요. 5억 하던 집이 갑자기 막 급등했습니다. 10억으로. 그랬다가 10억 했던 집이 갑자기 이거 아닌데 그래서 5억으로 다시 확 떨어져. 그러면 9억, 10억에 맞춰서 대출해주는 은행 부실화되죠? 또 개인, 내가 영끌해가지고 9억, 10억의 집을 샀는데 이게 5억이 됐어.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로만 장기 보유라고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이제 과표가 결정됐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산출세 구한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시험이 33, 34, 35에 연달아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 계산 과정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자,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머리 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기본 이론 때 외우셨던 분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그래서 차장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냐고 제가 20대, 30대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꼭 끼어들어가지고 옆에서 그냥 버스요. 그냥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합니다. 버스 옛날에
차장이 있었죠. 차장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출발 오라 이런 것도 하고 요금도 받고 내릴 정거장도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저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썼는데 지방 집에서 돈 좀 동생 학비 모자란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 왔어요.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해야 돼? 가불.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유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산 문제 풀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을 직접 묻는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또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나 딱 보고 없으면 가필, 차장, 소기과 하면서 양도 가야겠어.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하고 장기 부등재를 공제해서 양도소금액 구하고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세비준 구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양도책 계산할 때 보세요.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즉 공제 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 어떤 겁니까? 장기부등재가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 공제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는 과세비 신고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등재와 기본 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계산 과정을 또 서술형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양도책 계산할 때 여러분요, 양도책 계산할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전면적으로 2008년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가지고 예전에는 기준시가가 과세가 원칙이었어요.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세과세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 게 있는데 뭐냐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요거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자,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따 볼 건데,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도 뭐다? 기준시가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적용합니다. 이게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책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도책 계산 보세요. 양도 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요, 같은 동에 같은 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는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3호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인정할 수 없겠죠? 자, 남 좋은 일 시켰는지 계약서 바꿔봐라 했더니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둥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5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은 어느 때 추계 방법을 적용하냐고요? 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인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을 때 추계해서 정합니다.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 가격을 참작합니다. 103호 이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게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라는 것도 교재에 다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범위 평가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그 다음에 이거 없다 감정가액이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환산취득가액은 어떤 때 적용하느냐?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건데,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요. 그럴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산취득가액 이렇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환산취득가액은 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거래가액. 자,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된 지 오래됐고 실거래가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여러분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다 과태료 제조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되고 국세청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되고 또 등기부에 등재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 3년 전에 취득했는데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나 실지 취득한 가액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안 통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제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저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어서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했어요. 지금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 실지 취득한 가액 확인이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되는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이라고 할게요. 5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 2억 5천.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런 거고요. 또는 그 기회적으로 이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적용 순서 매감한 이거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취득 이거는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인 거고, 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시험에서 보세요. 콕 집어가지고 자 봅니다. 만약에 콕 집어서 추계결정 경정 어떻게 하느냐? 자 추계결정 경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콕 집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동안 시험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기간매 아닙니다. 매감기지. 제가 기준시가, 감정, 매매사 순서 바꿨죠? 기간매 아니고 매감기고. 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제가 매감한기라고 그랬죠? 매감기인데 환산취득가액 들어가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매감기라고 그랬죠. 제가 환산취득가액 빠져서 틀렸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매환감기라고 순서 바꿨죠 이거. 자, 또 보세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매감기, 매감한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뭐 외우기도 쉽네. 매감기, 매감한기. 자, 그러면 자 여기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도가액에서 가필 필요경비요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 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 과세표준 구하고 과표 결정됐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고 산출세 구한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세액공제나 감면세 받을 게 있으면 산출세에서 빼가지고 우리가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가산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가산세는 항상 결정세액에 더하거든요.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앞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자, 그래서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가필, 차, 소, 기, 과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이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가필,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원칙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질 거래한 거예요. 근데 자,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이거고.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 실거래가. 근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인데 여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잖아. 그럼 매매 사례가액 적용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이것도 매감 포함이고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매감환을 포함합니다. 매감환을 포함해요. 환을 포함해서 이것도 실거래가 적용입니다.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자 이런 겁니다.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 자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했어요. 근데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인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자 만약에 이걸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으면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적용하는 거 이것도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해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돼요. 그럼 실지 취득한 가액 적용하고 안 되면 매감환을 적용하면 이것도 다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적용했어요. 취득가액도 무조건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그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요. 근데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 없어요. 그럼 감정가액 적용하고 이것도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단 하나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했을 때는 무조건 취득가액도 보다 기준시가 이게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하는 건 딱 하나 양도가액 기준시가 할 때 요것만 주의하면 이런 것도 다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고요.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은 무조건 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요거 동일기준 적용 원칙.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일괄 취득 양도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해가지고 실지 토지가액과 실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안 돼. 그럴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 분한다는 건데, 자, 한번 보시고 기준시가를 안 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 추결성 경정이요. 자, 요거 이제 무조건 제가 외우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어떻게? 매감기. 취득가액 분명할 때는 매감, 환기. 요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거는. 그럴 때 추결정 가액이에요.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이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 가격.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각 3개월 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도 인정되는 감정가액 평균액. 근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범위 평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분명할 때는 건데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3억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하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 얼마? 1억 5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금방 설명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국세과세 기준시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고 뒤에 또 나오는데, 고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요.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증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환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 건물을 양도해요. 근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자,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면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정해 그럼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감정가액 정했다 그럼 감정가액의 5%예요.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건물 신축하고 나서 3년 내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5년 내죠. 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정가액 5%인데 100분의 3으로 바꿔서 나왔었고, 또 한 번 시험에 나온 것은, 자 보세요. 감정가액 적용했으면 감정가액 5%, 환산 취득가액 적용했으면 환산 취득가액 5%인데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는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는데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5%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산출세액의 5%가 아니에요. 감정가액 정했으면 감정가액이에요. 환산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취득가액 5%가 산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주의하고.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2번 나왔고 시험에. 자,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그냥 우리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거 그냥 참고예요. 자, 우리가 일반 지역의 경우는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 토지 기준시가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거 시험에 기준시가가 딱 한 번 최근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 자세한 내용 나올 가능성 낮으니까 지정지역 내 토지라고 해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지역 내에서 기준시가는요, 이 개별 공시가에다가 국세청장의 배율을 땅값이 3배 전반적으로 올려서 3배, 배율을 3배로 하면 개별 공시가의 배율을 곱한 게 지정지역 내 토지 기준시가가 되고요. 개별 공시가 없는 토지도 있느냐? 공유수면을 매립한 쪽에서 지적공무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한 번도 공유된 적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 세무상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한번 그냥 보고 가세요. 그냥 달달 막 외우려고 막 다니지 말고 편하게. 자, 위 기준을 적용할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했다. 직전의 기준시가에 한다. 자, 올해 거 아직 기준시가 산정고시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전년도 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 그런 것들. 한번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갑니다. 또 건물 같으면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해서 모든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요. 전국적으로. 근데 다만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원래 상가는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선정하죠. 근데 이럴 때는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이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가격,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이게 주택의 기준시가죠. 지방세 시가편액도 되지만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하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없다,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럼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을 고려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하고,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거, 요게 이제 정답지문으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한번 기준시가 독립화 문제에서 정답지문이었고, 한번 보세요. 분양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들 감안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요, 이때까지 여기다가 프리미엄 받고 넘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자,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랍니다. 근데 시험에서 항상 제가 얘기했죠. 2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요건이 성립할 때 하나 쏙 빼고 내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2번이 나오고 정답점 나온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재산의 종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취득을 양도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때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 금액에다가 뭐 프리미엄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입니다. 근데 이걸 쏙 프리미엄, 이거 쏙 빼가지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옛날 쯤에 한 번,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어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 자, 보시면은,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자, 교재를 보시면, 여기는 뭐, 기본 이론 때 줄 한번 거드렸고, 그냥, 아까 그 정도 보신 정도 되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양도세 계산 구조요. 자,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갑,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들.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제로 산출세이고,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채액 계산이요. 우리 원칙적으로 이제 요거는 공부 다 한 다음에 양도세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고, 세율까지 다 본 다음에 양도채액 계산입니다. 양도채액 계산은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죠. 양도가액에서 갑, 필, 차 이거고, 양도채액 산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보세요. 양도채액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여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포함입니다. 하고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주가액 포함이고요. 자, 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가 한 대로 그대로 줄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취득 양도는 토지 건물 한꺼번에 취득해서 구분이 안 될 때 기준시가로 이제 안분하는 건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서 이제 안분하는 건데,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기준도 이제 이거 30% 이상 차이 나고 뭐 그런 건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 구분한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몇 프로요? 30% 이상 차이가 날 때인데, 30%는 숫자를 한번 그냥 줄 긋고 지나갑니다.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용서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게 되는데, 자, 요거 쭉 읽어보면 결국은 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럴 때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정한다. 이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액 불명할 때 뭉뚱그려서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고, 추계일정의 사유를 읽어보고 추계 적용. 자, 다음의 방법을 이제 추계일정 경우를 정할 때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차례로 적용하는데, 다만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했다는 가액으로서 객관을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즉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반드시 뭐가 불명한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하다. 매, 감, 기고.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매, 감, 환, 기 순서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불표시해 놓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일정 가액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자 읽어보시고, 환산 취득가액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요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도 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매감환기 이런 거.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자, 여러분, 자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요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두면 페널티를 주는데, 감정가액 중에 쓸 때는 감정가액의 5%, 환산 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 취득가액의 5%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또 정확히 알아두시고 5년 내 양도 또 5%. 그 다음에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 취득가액의 요거 5%인데
요거 시험에서 산출세계 5% 그럼 틀려요. 산출세계 5%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자, 산출세계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놓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 제가 대충 드렸고요. 대충 설명드렸고, 요거요, 요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것은 기준시가 산정할 때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취득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쏙 빼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또,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난 기본 이론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교재. 근데 이제 이 31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얘기가요,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또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가 복잡한데, 잡다한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뭘 여기까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양도책 계산할 때, 이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양도책 계산, 어떻게 하느냐. 실거래가를 정해서요. 양도가액에서 가필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차 양도책 구할 때 이 필요경비는 이제 취득가격이요. 내가 산 가격, 그리고 이제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이제 우리가 양도책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이제 원칙 실지 양도한 가액이고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다음 주에는 바로 그냥 설명 문제 들어갈 건데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는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면 비용, 매입한 가격에다가 옛날에 7억에 샀다 그러면 7억 원, 거기다가 이제 취득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조세, 취득세 같은 세금 낸 거, 공과금, 부대비용 같은 거 다 포함하고요. 이게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액은 그래서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 소요된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등등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비용. 여러분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거나 그런 발코니 확장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간 비용은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죠.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예전에 틈틈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좀 돼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313페이지부터 이제 이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오늘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걸 좀 끝내고 갔으면 다음 주에 좀 편했을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필요경비계산 실거래가 하는 경우에 이제 양도책 계산 양도가액은 어떤 거로 하고 이제 필요경비 계산 어떤 거 하는 건데 양도가액만 살짝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자, 요거 실거래가 하는 경우에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건지.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경비를 빼는 건데 양도가액은 당연히 양도 당시 양도자 왕수가 실지 거래한 가격에 따르는데 실거래가로.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그래서 여기 딱 한 번 시험에 28회 시험 때 딱 한 번 지문에 정답 지문 아니었고 딱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고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이제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다만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이 양도한 경우로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상여라는 게 임직원한테 우리가 이제 임직원한테 주는 게 이제 상여, 배당 이건 주식 배당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도양도수령의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걸 양도로 보는데 시험에 딱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만약에 갑이라는 어떤 주주가 A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A 법인은 갑의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3억 이게 이제 5억에 양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법인세 52조에 따른 시가는 이게 3억 원이다. 그러면요 5억짜리 시가 법인세 52조에 따른 시가 3억짜리 양도하면 이때 양도가액은 어떤 거라냐면 이 5억으로 하지 않고 법인세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문제 한번 슬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고자의 증여유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 그 양도가에서 증여유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상속증여세법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수익금액으로서 필요금비 빼서 양도자고 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또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다른 것이 특히 여기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도 가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핵심 꼭 출제해석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본다 그러면 A법인과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그러는데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다. 하나, 둘, 셋. 온지 X인지 다시요. 금방 제가 설명드리는데 하나, 둘, 셋. 아유 자신이 없네. 다시.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인데 법인세법 52조에 있다는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어요.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다고 해도 이때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있다는 시가를 양도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가 요 3억 원을 요것을 양도가격으로 봅니다. 3억 원을. 요거 한 번만 요 지문 무슨 말인지 알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이런 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게 그러면은 이제 어디냐면 쭉 넘어가서 다음 주에 볼 게 314페이지 이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있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필요경비인데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거를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아직 기본 이론 때 안 배웠고 처음 배우는 건데 잡다한 거라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올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쭉 이제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 줄줄이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다음 주에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을 드신 거예요. 다음 주 강의를 안 들으면 안 꼽는 찐빵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강의면서 종 강의면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장기입후의 통제 올해 중요한데요. 기본공제 세율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또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배운 거 양도수금액 계산 특례 이런 것들,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번도 안 배웠던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양도수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배운 내용, 요 두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때랑 배웠던 것들은 쭉쭉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이제 PPT 화면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가고, 특히 이제 요 두 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끝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민들레 플리시처럼 높지도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피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플리시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에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 플리시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플리시처럼 가벼워진다고. 류시와 시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슬픔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극에 달할 우리한테 올릴 때 너무 억누르고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는 것도, 펑펑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풀풀 털어버리고, 너무 고민되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그냥 좀 가쿠적이면 그냥 풀풀 털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민들레 훌씬 날리는 것처럼 날려버리시고요. 자, 여러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상념은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하지만 작은 소망 하나 가슴에 씨앗을 놓았고 그것이 희망이 되었고, 오늘 난 그 아침 이슬 같은 희망으로 오늘을 3월을 살아갑니다.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종강에 반드시 본방사수하면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